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12월이에요.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벌써 느껴지는데요. 사실 뭐 스페인뿐만 아니라 뭐 기독교 아니면 카톨릭의 어떤 그 역사를 공유한 나라들, 미국이나 유럽에서 여러 나라를 보면은 1년 중 가장 큰 행사가 크리스마스 즈음이죠. 스페인도 예외는 아닌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당연하고 다른 미국이나 뭐 유럽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조금 특이한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그러면 스페인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연시 문화 시작할게요. 12월이 되면 스페인 전역의 도시들이 일제히 불빛으로 가득 찬데요. 마드리드,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같은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작은 도시들까지도 그 시청 광장과 같은 중요한 중심가에는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되고 화려한 조명이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점등식을 하는 날에는 그걸 보기 위한 사람들로 엄청 붐비죠.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말고도 스페인 크리스마스에서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벨렌이라고 부르는 예수의 탄생 장면을 재현한 모형인데요. 작은 마을 헛간 속에 아기 예수, 요셉, 마리아, 그리고 동방박사와 양치기들이 있는 장면인데 교회뿐만 아니라 시청이나 학교, 심지어 백화점, 쇼핑몰 입구에도 설치돼요. 단지 예수가 탄생하는 그 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탄생 후에 그 소식을 듣고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온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는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릴게요. 12월 한 달 내내 축제 분위기이긴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날이 있어요. 바로 12월 22일입니다. 스페인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그 로또 복권과 함께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 11월만 돼도 곳곳에서 그 복권을 살 수 있는 그런 광고들이 많이 붙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텔레비전에서도 광고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한 해에 올해는 어떤 메인 광고가 방송이 될지도 관심사예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이게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 되는 약간 그 아주 짧은 단편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감동을 자아내는 그런 내용이 많은데 주로 이 복권에 당첨돼서 기쁨을 나의 주변 사람들, 친구와 가족과 함께 나눈다 이런 내용인데 근데 어쩔 때는 가끔 보면은 약간 좀 너무 쥐어짜는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좀 있어요. Mira. Desde hace 30 años. ¿Confidencial? Pero es Navidad. ¿Esto es tuyo? Felicidades, papá. ¿Cómo iba a cobrarlo? A vosotros os tocó un quinto premio. A la abuela y a mí. El gordo. 암튼 진짜 온 국민이 다 사지 않나 싶을 정도로 스페인의 크리스마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인데요. 그만큼 오랜 전통을 자랑합니다. 이 로또 복권 한 장마다 0번부터 99,999까지 이 5자리의 번호가 적혀 있는데요. 같은 번호의 복권이 여러 시리즈로 나뉘고요. 한 시리즈당 10장이 발행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하나를 데시모라고 부르는데요. 가격은 20유로예요. 여기 사람들은 가족, 친구, 직장 동료나 취미 클럽, 예를 들어서 축구 클럽 회원, 동네 이웃들이 다 모여서 이 10분의 1 값을 즉 데시모를 나눠서 내고 구매하고 같은 번호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데시모 번호가 당첨된다면 그 기쁨과 상금을 나 혼자가 갖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랑 다 같이 공유하는 거죠. 이렇게 한두 달 판매한 다음에 드디어 12월 22일 아침에 추첨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전국에 한 서너 시간 동안 텔레비전으로 생중계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추첨 방식이 굉장히 저에게는 약간 문화 충격이었어요. 이 한쪽에는 복권 번호가 들어있는 커다란 통이 있고 한쪽에는 상금이 들어있는 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거기서 이제 공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발표를 하는데 그것을 아주 순수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추첨을 합니다. 77.231 1000 euros 88.008 lo tenemos 88.008 4 millones de euros 88.008 Bueno. 4 millones de euros Los altos. El 88.008. Precioso. Bonito, un número bonito. Sí. 4 millones de euros 88.008 이렇게 딱 보면은 굉장히 행복하고 막 신나고 행복한 그런 이벤트인 것 같잖아요.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사실 이 로또 복권이라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막 정부가 대대적으로 권유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뭐 미디어나 이런 광고 같은 것들을 봐도 정말로 막 권장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줘요. 물론 당첨금이 엄청 크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그냥 뭐 20유로든 뭐든 버리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추첨 자체를 이렇게 순수하고 해맑은 아이들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하니까 이 아이들의 어떤 기억으로는 유년 시절의 행복한 기억에 이 복권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자라나면서도 아, 이 로또 이런 복권 사는 거는 굉장히 뭔가 즐거운 일이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라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진짜 누구에게 권할 만한 그런 어떤 그런 바람직한 뭔가인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들어보니까 스페인의 한 70%가 이 크리스마스 복권을 산다고 하는데 사실 당첨 확률은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이거를 사는 이유가 당첨금이 탐나서라기보다는 나만 안 사면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샀을 때 그 사람들이 만약에 당첨되면은 그걸 어떻게 배 아파서 어떻게 보냐. 약간 이런 심리가 깔려 있다고 해요. 12월 24일은 노체 부에나라고 불리는데요. 직역하면 좋은 밤이란 뜻이에요. 스페인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날은 스페인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족적인 날이라서요. 대부분 집에서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보냅니다. 밤 12시에 미사를 드리러 성당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작은 소도시에서는 뭐 마을 광장에 모여가지고 같이 뭐 노래하고 춤추기도 한다는데 주로 이날은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안으로 모이는 날이에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에 빠지지 않는 연례 행사가 또 있는데요. 바로 왕의 성탄 축하 메시지입니다. 주로 한 해 동안 있었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정리하는 상징적인 메시지고요. 텔레비전으로 방송돼요. 아무래도 뭔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12월 24일 날 자고 25일 날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이 그 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두고 간 선물을 이렇게 뜯어보는 게 그런 게 일상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스페인에서는 12월 25일은 약간 좀 조용한 날이에요. 요즘은 많이 줄었겠지만 성당 미사에도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가족이나 친지들과 점심을 함께 먹고 집에서 쉬는 날이에요. 하지만 여기도 최근 한 20-30년 사이에 풍경이 좀 달라졌는데요. 미국식 산타클로스나 뭐 미국 그런 크리스마스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이날도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집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럼 스페인 어린이들은 원래 크리스마스 선물이 없나요? 아닙니다. 스페인에서는 전통적으로 1월 6일이 더 중요한 날인데요. 아까 그 예수 탄생 장면인 벨렌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동방 박사의 날이 바로 1월 6일이에요. 이때 아이들에게 그리고 뭐 가족끼리 친구끼리 선물을 주고받죠. 그리고 한 가지 여행객들을 위한 팁이 있습니다. 12월 25일은 모든 것이 멈추는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당일이고 뭐 스페인 뭐 기독교 카톨릭 이런 전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관광객인 나조차도 같이 뭔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즐길거리, 볼거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을 수 있는데 아니요, 없습니다. 아마도 거리에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마치 우리나라의 그 설날이나 추석 때 그 명절 당일날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약간 서울 도시 약간 그런 분위기랑 비슷해요. 그래서 다들 집안에서 쉬거나 가족들과 뭐 조용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보내는 날이지 아마 뭐 거의 관광객들이 갈 만한 뭐 박물관이나 무슨 뭐 관광지 그리고 뭐 심지어 백화점, 쇼핑몰, 심지어는 식당들도 아마 대부분 문을 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잘 고려해가지고 계획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마지막 밤 밖에 나가서 파티를 즐기지 않는 사람들은 텔레비전 앞에 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신각 타종이 생중계되는 것처럼 바로 마드리드 뽀에르타 델 솔 광장에 있는 시계탑 종소리에 맞춰서 새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데요. 이 종소리에 맞춰서 포도 12알을 하나씩 먹는 게 특이한 문화예요. 종이 한 번 칠 때마다 포도 하나씩, 한 번 치고 또 하나씩 이렇게 먹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신각 타종 소리가 끝나면 뭐 자러 가거나 아니면은 1월 1일 날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해서 동해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스페인에서는 포도를 다 먹은 후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파티가 시작됩니다. 거의 밤을 새면서 놀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죠. 밖에서 친구들과 클럽을 가거나 뭐 술을 마시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가족이랑 친구들과 밤새 맛있는 거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파티가 길어집니다.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 이제 연말에 들뜬 분위기가 조금 이제 가라앉을 만도 한데요. 아직 아닙니다. 스페인판 그 산타클로스인 동방박사 3인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러 오는 날이 바로 1월 6일이기 때문이죠. 이날은 비단 아이들에게만 선물을 주는 게 아니고 친구나 가족끼리도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라서 이때까지 사람들은 여전히 쇼핑하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전날 밤에는 스페인 전역에서 각 도시마다 동방박사 3인이 행차하는 퍼레이드가 열리는데요. 구경 나온 아이들에게 사탕을 던져주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날 먹는 특별한 음식은 왕관 모양의 케이크, 로스콘데 레이스라 불리는 그런 디저트 빵인데요. 이 빵 안에 작은 피규어나 그리고 콩 같은 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각조각 잘라서 먹다가 왕 모양의 피규어가 나오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이 왕관을 쓰고 있지만 만약에 다른 콩 모양 그런 다른 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 케이크 값을 내야 된다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의 날이 끝나면 스페인 겨울 시즌 대박엔 세일이 시작합니다. 그동안 크리스마스나 1월 6일 때 주고받는 선물들을 대대적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하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요. 그리고 세일 폭이 크기 때문에 1월 한 달 내내 쇼핑의 유혹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이렇게 보면 스페인 크리스마스나 연말 연시 문화가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지 않나요? 그냥 와도 즐거운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알고 보면은 뭔가 조금 더 경험의 폭이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 시기 때 스페인 여행 오시는 분들은 뭐 나름대로 한번 뭐 복권도 사시고 그다음에 포도도 먹고 뭐 로스콘도 먹으면서 나름 문화 체험을 알차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Hasta luego. Feliz Navidad.